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자, 천원돌파 A플랫 저희 610화. 자, 뭐 예고고 뭐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었죠. 계속 많이 쉬었다 왔으니까. 자, 미키 세븐틴 오늘 해볼게요. 네. 자, 일단 소개하고.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전드입니다. 정 과장입니다. 자,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거예요? 뭐 돌아오긴 했지. 잠깐 쉬었다가 온 거지 뭐.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뭐 터물버그의 어떤 실패까지는 아니지만 좀 미진한 그 결과에 너무 아쉬워서 다른 걸 좀 해볼까 하다가 금방 또 만들어낼 만한 것도 없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경기도 안 좋고 일단 정세도 너무 복잡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감안하면은 그래도 이 팟캐스트를 좋아해 주시고 저희를 좋아해 주셔서 책도 후원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좀 마음이 누그러졌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우리 사이에 조금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일단은 조금 더 해보자.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독설록이 전국 서점에 깔렸죠. 이 방송이 나갈 때쯤 아마 그때쯤이면 네. 깔렸겠죠. 그래서 책을 팔고자 네. 나왔습니다. 네. 예전에 그때 강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아마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탄력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는데 네. 예, 그런 부분은 감안을 좀 해주시고 해야 책 될 팔리는 것 것도 같습니다. 봐야지 뭐. 예. 손가락이 너무 아파 이거 하느라고. 자, 그럼 오랜만에 댓글을 먼저 좀 읽어볼게요. 네. 자, 푸른 하늘 미소님 602화 내 청춘의 만화 세 번째 편에 1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500원에 하루 종일 볼 수 있었던 만화방에서 공포의 외인구단, 고독한 기타맨, 새벽을 여는 사람들 등등을 보던 시절이 있었네요. 연식이 꽤 되시는구만. 고독한 기타맨? 뭐지? 허영만이었나 이게? 허영만 아니면 이연세 같은데. 제목은 기억나는데 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아, 연식이 되신다니까 이분이. 자, 녹두장군님 내 청춘의 만화 세 번째 편에 남겨주셨는데요. 불새 리디에서 사둔 거 이제야 받고 태양편까지 정주행 완료했습니다. 초반 그림체 적응 안 돼서 몇 번의 제시도 끝에 미친 듯이 몰입해서 봤네요. 그냥 다른 말 필요 없이 사람들이 괜히 극찬하는 게 아니구나 싶은 작품이 많네요. 그렇다니까. 기억도 안 나 이거 너무 오래돼서. 여러 번 보면 돼. 내가 근데 이거 한 3분의 1까지는 본 것 같은데 9회 끄는 것 같은. 근데 느낌? 그 불새는 좀 특이하게 그냥 아무거나 꺼내서 봐도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끊을 수가 있었지. 난 정독을 그래도 한 10번 가까이는 했던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안 본 것 같고. 자, 니코니코님 언급 안 하신 작품들 중에는 공자광, 바람의 검심, 클램프의 성전과 X 같은 만화들 참 좋아했어요. 나의 지구를 지켜줘랑 바나나 피시도 당시에 몰입해서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연세의 남볼도 재미있게 봤는데 뭐 드라마 한다고 한창 광고하더니 애니는 엑스맨 시리즈, 배트맨 시리즈 그리고 에어리어 88 정말 재밌게 봤는데 에어리어 88 다시 보고 싶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재밌었지. 에어리어 88 나도 진짜 보고 싶다는 생각을 그거 명절 때마다 해주지 않았었나? 그때 그랬어. 네. 내 방에 불 끄지 말라고. 씨. 그래 방에 불 안 꺼요? 죽어서 알아. 1편부터 전사하지 않나? 2편. 그렇죠. 가자마자 이제 좀 친해진 애가 그렇게 죽었던 걸 되잖아. 기억하는데. 불 끄지 말라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고. 좋은 작품은 예전에 많았는데 남벌이는 지금 못 나올 것 같고. 뭐 나올 수도 있지 뭐 그까짓 거고. 너무 극우적이지 않아? 우리 쪽 입장에서. 아니 진짜 좀 그런 그때 볼 때도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지금 나오면은 더 이 피... 분열을 가속화하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바나나 피시도 재밌었지. 자, 0080님 굉장히 길게 남겨주셨는데 뭐 요 댓글에 우리가 또 자극을 받은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요약을 해서 읽어볼게요. 좋아요도 10개나 찍혔네. 네. 저도 찍었어요. 봤구나. 자, 새 에피소드 초반부를 듣다 문득 이번이 정말 마지막 인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 긴 댓글 남겨봅니다. 저의 애정만으로는 콘텐츠에 들으시는 공이 얼마나 많을지 알기에 무기한 휴방 결정이 나더라도 슬퍼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서요. 댓글이 많이 기니 세 분께 드리는 팬레터라고 생각해 주시고 찬찬히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김정일 검색하다가 덕업상권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덕업상권 방송 정주행 종방 이후에 강 기자님의 세파케 소개 스페셜 방송으로 A플랫까지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아, 이사하셨네요. 네, 여전히 만화나 서브컬처를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방송에서 다뤄주신 덕분에 제 문화적인 식견이 조금은 넓어진 것 같아요. 아이고.
혹여 제 댓글을 휴방 결정하시기 이전에 보게 되신다면 긴 기간 방송하셨던 만큼 총 결산 느낌으로 추억을 되돌아볼 수 있는 마지막 에피소드를 기획해 주십사 의견 드려봅니다. 뭐 나중에 언젠가 하겠죠? 우리 그랜라간 하기로 하지 않았나? 아무튼 마지막 방송으로 그냥 하기로 했었죠. 자, 그 어렵다는 출판 시장에서 이렇게 꾸준히 대중문화에 대한 책을 출판해 오신 것, 또 홍보를 위해 컨텐츠를 여러 채널에까지 업로드해 오신 열정에 작지만 큰 저의 박수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댓글 쓰다 30분이나 지났는데 그만큼 방송과 에이플렛에 대한 제 애정이 컸구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가장 바라는 건 이 댓글이 제 설레발이길, 더 긴 시간 방송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진짜 팬이라면 에이플렛의 건강한 지속을 바라야겠죠. 방송이 잠시 멈추더라도 저는 독설록이 무사히 저희 집으로 오길, 이전에 그랬던 언젠가 다시 와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시 네. 왔어요. 그러게요. 뭐 또 갈지도 모르지 뭐. 그래. 힘들어. 자꾸 손가락이 아프더라고. 손가락으로 하지 말고 발가락으로 해요. 그럼. 뭐라는 게요, 이 사람이. 섭구님 네. 605화 가족계획 두 번째 편에 남겨주셨네요. 독서록 후원 아, 제목 우리 독서록으로 할 거 그랬어, 진짜. 검색을 하면은 자꾸 그 잘못 오타는 오. 셜록이 뜨더라고. 설록이라고 그 막 그런 거. 나 자꾸 독서록이 떠가지고 짜증나던데, 이거. 700화까지 갑시다. 정신없는 세상에서 유일한 휴식처입니다. 지금 가시면 어찌 이 세상을 버텨야 할지. 이제 버티시면 됩니다. 그래요, 같이 가봅시다. 어느 세상으로 가는겨? 자, 요 댓글도 굉장히 저희가 돌아오는데 많은 공을 세운 댓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 읽어볼게요. 자, 모니모이로님, 안녕하세요. 깜짝 놀라서 듣자마자 독설록에 후원 갈기고 왔습니다. 그냥도 아니고 갈기고 오신 거죠. 엄청 오래 들었는데 댓글 자주 남길 걸 그러고 후회 중이에요. 접는다고 하셔서 슬픈 마음에 댓글 적어요. 덕업상권 처음 하실 때부터 에이플에 오실 때까지 강 기자님 계속 따라다녔는데요. 취준 기간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는데 너무 딥하게 덕후스럽지만 않은 서브컬처를 다루는 취향 적중 팟캐를 해주셔서 감사해요. 힘든 기간 동안 에이플에 들으면서 저는 취업도 하고 지금 예전부터 꿈꾸던 웹툰 작가로 데뷔했답니다. 와, 그림 작업 특성상 오디오 들으면서 작업하게 돼서 지금도 덕업상권 방송도 계속 돌려 듣고 있어요. 어허. 제가 작가로 데뷔해보니 팬덤이나 유명세가 크지 않으면 한 명의 팬 하나하나의 존재가 굉장히 크다는 걸 느꼈는데 제가 작가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걸 이제서야 깨닫는 바람에 그동안 표출하지 않아서 아쉽네요. 그동안 굉장히 힘이 되었다는 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결정이고 저는 그동안 하신 방송들 계속 돌려 듣겠습니다. 아무튼 그 앞으로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다. 그러게요. 얼마나 남기시는지 볼 거예요. 그리고 뭐 생각난 김에 좀 얘기하자면은 저희가 일러스트레이터 분들과 작업을 좀 많이 해왔잖아요. 표지 그렇죠. 같은 거.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신성을 발굴하고자 계속 노력 중인데 쉽지 않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웹툰 작가 쪽에서도 뭐 있으면 좋겠다. 결국 약간 좀 뭐랄까 그냥 맨바닥에 헤딩하듯이 좀 찾아보니까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조금 이렇게 약간 내적 친밀감 있는 분들이랑도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신 그림 그리시는 분들 계시다면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 다음 책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작업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좀 서브컬처라든지 이런 장르 쪽에 좀 많이 개성 있는 그림체를 원하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찾는 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생각해보니까 저희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작가분들이 꽤 있단 말이야. 맞아요. 네, 같이 해보면 참 좋을 만한 작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우리 믿고 한번 같이 재미있는 협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댓글 이제 많이 남겨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사라질 거야. 후원 갈기고 책 갈기고 이런 거 좋습니다. 남궁레드님, 아니 하필 내가 떡값 주고 책 사니까 떠난다니 흐흐. 확 그냥 내가 만들 수도 없고 흐흐. 어디가 가지 마로. 형 누나 우리 즐거웠자녀. 지금 마음대로 우리가 지금 연상이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아마 맞을 거예요. 뭐 정과장은 뭐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 나이를 어디 가도 안 꿀리죠. 참네요. 자, 댓글이 더 많아서 다음에 계속 네. 연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고 그간 후원 이체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네. 자 독사한가님 2만 원, 아, 감사합니다. 김태은님 2만 원, 어우, 감사합니다. 하달님 5천 원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멈춘 상태에서도 이렇게 후원 주시고. 근데 보니까 캐시 후원은 거의 없어졌네. 아, 이 새끼 또 안 하지? 막 이러면서. 다른 방송으로 가야겠다. 네.
그러니까. 돌아왔으니까 뭔가 또 표시 한번 해주세요. 네. 블로그나 갈겨주세요, 뭐, 그냥. 블로그나 SNS에 책 샀다, 책 좋다, 한번 갈겨주세요 그런 거. 자, 그리고 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방송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대중문화 해독서 독서록이 정식으로 출간됐고요. 아마 이 시점에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서점 뭐 교보라든지 영풍문고라든지 이런 쪽에도 다 풀렸을 것 같습니다. 가셔서 뭐 매대 가시면 아마 보실 수 있을 테니까 가볍게 하나 사서 인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3월 6일자로 플로 오디오 네. 이게 서비스 종료가 됐다고 하네요. 예. 오디오랑 뭐 그런 서비스를 접더라고. 실제로 앱을 업데이트했더니 아예 메뉴가 사라졌어요. 예. 그래서 플로로 듣고 계시던 분들 뭐 유튜브나 네. 팟빵으로 넘어오셔야 되지 않을까? 네. 팟캐스트라든지 그렇게.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그리고 이 시점에는 예스24 오디오북 구종 대여 특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오디오북이 사람들이 이제 운전하시면서 많이 맞아. 듣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볼 수 없는 그 시간도 많이 활용을 하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오디오북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단 말이지. 무려 그렇죠. 9종이나 만들었죠. 그간 또 팟캐스트 녹음하면서 쌓인 그 노하우를 가지고 또 열심히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럼 영화 미키 17이라고 해야 되나? 자, 미키 17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뭐 감독 각본 봉준호, 원작은 에드워드 애슈턴의 미키 7입니다. 저는 이 책이 한국에 나오자마자 그때 사서 읽었거든요. 네. 근데 결이 좀 많이 다른 듯한 느낌을 받았어. 지금 기억이 이제 좀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네. 일단 10번을 더 죽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여기서는 거죠. 세븐하고 에잇이 다투는데 여기서는 세븐틴과 에이틴이 다툰다. 뭐 그런 정도고. 그래서 처음에 제목을 들었을 때 빵 터졌어. 아, 역시 봉준호다. 10번을 또 얼마나 더 해서 죽일라나 했는데 뭐 가볍게 죽이더라고. 백신 만드느라고 엄청 주기도만. 그렇죠. 자, 2022년에 촬영을 한 작품이고 2025년 2월 28일 한국 개봉을 했고 미국에서는 조금 늦게 3월 7일 날 개봉을 했죠. 제작비는 무려 1억 1,800만 달러. 오. 하나로 1,628억 원. 오. 자, 그리고 한국에서의 개봉 성적은 3월 15일 기준으로 아까 찾아보니까 234만 명이더라고요. 생각보단 덜. 그렇죠. 봤네요. 네. 사실 이거 봤을 때 느낌이 그냥 SF 영화란 느낌은 드는데 네. 뭐 봉준호 감독만의 어떤 색이 좀 덜하긴 하더라고요. 좀 할리우드 스타일로 많이 갔죠. 네. 근데 결국 이거를 한국에서 만들 수 없는 이유는 요 제작비에서 바로 드러난다. 누가 봐도 돈을 많이 들인 작품이고 네. 한국에서 1,628억 원짜리를 찍는 날이 오긴 할까? 아. 모르겠는데 뭐 요즘에는 뭐 500억 썼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헐리우드로 가서 뭐 제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미키 세븐 원작을 주고 아.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작품이고 자, 출연 로버트 패틴슨 미키 역이죠. 네. 그리고 나샤 역의 나오미 에키 그리고 마샬 독재자 역의 마크 로팔로 그리고 일파 이 마샬의 부인이지 네. 네. 토니 콜렛 그리고 친구인지 원수인지 티모의 스티븐 연. 네. 짱짱하네. 원작에는 토니 콜렛의 역할이 없다고 하던데. 아, 그래요? 없어요. 그냥 독재자 한 명이 나오는데 네. 또 봉준호가 약간의 장난을 부렸다. 하지만 22년에 촬영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뭐 그래서 어쨌든. 너무 또 누가 떠오르죠. 예언적이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이 마크 로팔로 캐릭터를 보면서 전 세계 거의 모든 관객들이 자기네 나라의 나쁜 정치인을 떠올렸다고 하더라고. 어떤 굉장히 스테레오타입처럼 보이긴 하지. Why me? Why me? 봉 했다는.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마크 로팔로가 그 사회운동도 많이 하는 그런 배우인데 이런 역할을 지어주었다. 그럴 때 누가 알기 쉽게 해설을 또 해줬어요. 그 누구야? 한국에도 이제 그런 운동 열심히 하시는 배우분들 계시잖아. 아, 그렇죠. 그렇지. 뭐 안내상 씨라든지 그렇지. 뭐 예전에 많이 하셨던 뭐 우열 씨도 예전에 학생운동 열심히 맞아요. 했다고 뭐. 근데 그런 분들이 꼭 이상하게 영화 보면 그런 역할로 가끔 나오시죠. 무자비한 뭐 이렇게 정부 측의 뭐 이런 쪽으로 옛날 우리 그 현대사를 다룬 영화에서 그렇죠. 네. 뭐 그렇죠. 뭐 김유성 씨도 뭐 그렇고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 네. 자, 그럼 얘기 시작해 볼까요? 일단 배경은 니플헤임 행성의 크레바스. 그러니까 그 갈라진 거기에 이제 미키가 추락해서 이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 티모가 도착을 했어. 근데 왜 이렇게 밧줄 타고 조금 내려오더니 화염 방사기 이거 회수할 수 있네 안 고장네 이것만 가져가고 줄이 짧아서 나 그냥 갈게.
이런 이유는 뭐냐? 그냥 부활시키는 게 훨씬 더 간편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블랙 코미디를 깔고 있는 작품이죠. 네.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점 중에 하나는 뭐 다 극장에서 봤을 테니까 한국 관객들은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단 한 사람도 웃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이 작품이 이제 한국에서 아주 크게 소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미국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코미디로 봤을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이 가장 약한 약자이자 주인공의 미키한테 이입을 하면서 본단 말이야. 너무 이입하죠. 너무 이입해서 본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공기에서. 아마 그래서 이걸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고민이 되는 그런 블랙 코미디를 많이 깔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시간을 또 되돌려서 이제 니플 헤임으로 이제 이동 중인 우주선에서 나오죠. 이제 미키가 이제 익스펜더블이라는 역할이라는 게 그러니까 신체 정보와 기억을 백업을 했어. 그 다음에 인간 프린터로 얘를 부활을 시켜. 보니까 완전 3D 프린터도만 안에서 쥐잉 하면서. 근데 난 좀 웃기는 게 옛날 프린터 진짜 조금 나오다 말고 들어가다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똑같이 나와. 그래서 그게 좀 재밌었고. 개그 포인트지. 기억을 보관하는 것도 벽돌이라는 걸 해가지고 그런 것도 조금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 나중에 보면은 미키들이 이게 복제품이라고 하지만 기억을 옮겼다고 하지만 뭐 중간에 약간 사고도 있긴 하잖아요. 기억을 옮기다가 뭐 랜선이 한번 빠지고 뭐 이러기도 하고 각자 다 다른 개체로 보이죠. 그쵸. 네, 그걸 서로 인정하기도 하고 자기라고 생각 안 하잖아 절대. 그게 원작하고 조금 달라진 점 중에 하나라고 보여. 그러니까 미키 얘기가 아니라 크리퍼 애들이 제 기억에 원작에서 군체로 표현이 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작품에서 안 그러잖아. 다 각자 이름이 있잖아요. 그치. 개성을 가진 존재고 이 새로운 문명과 조우하고 교류하고 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이제 봉준호가 만들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가 명확히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복제로 만들어진다고 해서 어떤 그 영혼까지 복제가 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그냥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는 거다라는 주장이 전반에 깔려 있고 그걸 위한 투쟁처럼 보여요. 미키가 이렇게 해나가는 것들이. 자, 그리고 그 위험한 임무만이 아니라 얘가 하는 게 거의 마루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잡이라고 부르지. 너 어차피 네 잡이잖아. 빨리 가서 죽어 이거야. 이것도 굉장한 그 블랙 코미디가 있는 것 같아. 그저 어제 안 좋은 뉴스였지만 그 제철 공장에서 쇳물에 그 젊은 청년이 빠져서 죽는 사고가 있었잖아. 이거를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 사람이 계약직이었다는 거야. 그렇게 위험한 일을 계약직한테 시킨 거지. 왜냐면 그 약간은 그 경험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경력이 쌓여야지 그 위험한 공간에서 일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돈 싸게 주면서 마치 이제 목숨으로 막는 듯한 그런 느낌. 뭐 비단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그런 희생이 사실 우리 세계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주변에서도 맞닥뜨릴 때가 있기도 하고 뉴스에서 늘 보이고 뭐 그런 점들을 담아내고 있는데 아마 전 세계가 공감하는 그런 이야기지 않을까. 왜냐면은 전 세계가 자본주의 시장으로 편입되었고 그러면 자본시장 특성상 위험을 외조화시키는 게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거대한 은유 같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라는 게 굉장히 씁쓸한 부분이 되는 것 같아. 그렇죠. 왜 저래? 왜 이렇게 안 보잖아. 이게 SF 설정을 가져와서 인간을 프린트한다라고 했지만 전혀 낯설지가 않은 느낌이잖아. 그냥 진짜 큰 우화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봉준호 감독이 사회학과를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전체적인 내용들이 그런 거 많이 담겨 있는 것 같긴 해요. 일단 봉준호 감독은 늘 그 계급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왔고, 그렇죠. 뭐 자본주의에 대해서 늘 비판을 하고 있고. 나중에 보면은 그 크리퍼스,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얘네들은 침략자고 그런 것들도 은유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일종의.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외계인이면서 쟤네들한테 왜 외계인이라고 하냐고. 그렇지.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침략자라는 생각을 안 하고 여기 원래 있는 애들은 미개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죠. 우리들의 눈의 기준으로 보고 마치 이제 백인이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하러 맞아요. 갔을 때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난 이거를 미국인이 봤을 때 웃기가 되게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아니야, 미국인들은 또 자기를 거기다 두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본인들은 아니라고 생각. 뭐 트럼프 지지하는 백인이라면 또 그럴 수 있겠지만 어차피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자의식, 뭐 자존감 이런 뭐 평가 지수 하면은 한국 남자들이 그래도 0 이상이 조금 나온대.
그런데 그 캘리포니아에 사는 부자 백인 남자들은 거의 뭐 200몇까지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존감이 높아도 걔네들은 따라잡을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척도가 나온다는 거지. 200이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그러니까 거야? 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마치 약간 진짜 내 전투력 53만입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니까. 다들 지가 프리전 줄 알아?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 백인 남자들과 다른 인종 성별 이 갈등은 정말 필연적인 것 같아. 이런 걸 봤을 때. 공감 능력 잘 모르겠어 정말로. 마크 러팔 그러니까 마크 러팔로가 아니라 마샬 같은 느낌이구나. 굉장히 드문 뭐 이런 뭐랄까 그 마크 러팔로도 뭐 백인 남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회 운동을 열심히 하고 뭐 하면서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 역할을 하냐라고 좀 장난스럽게 울면서 이제 봉준호 감독한테 질문하고 그랬다는 게 뭐 더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칼로리 배급을 하죠. 자기가 맡은 역할에 따라서 이제 뭐 니플레임 행성까지 이동을 하는데 정해진 어떤 그런 게 있을 테니까 그렇죠. 뭐 실을 수 있는 어떤 식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을 테니까 그 원작에서는 더 구체적이고 재미있게 표현이 됐던 것 같은데 뭐 잘못하면 계속 칼로리가 깎이거든. 여기서도 그런 장면이 한번 나오지 않아요? 나와요. 근데 되게 배고파 하는 게 그 소설의 굉장히 코미디적인 요소였거든. 어차피 얘는 죽을 거니까 밥도 그치. 제대로 안 주는 거잖아요. 그치. 그리고 일은 점점 더 고돼. 야, 이 죽음이 너무 일상화가 되니까 이게 고되다는 느낌이 이제 약간 웃음으로 치환되는 그런 부분까지 있을 정도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였잖아요. 우주선 밖에서 뭐 옷을 벗어봐, 뭐 손이 어떻게 되는지 봐봐. 그러니까 막 이런 일이 거. 그냥 생명을 내던지는 거, 실험을 하는 거, 인체 네. 실험, 마루타라고 제가 여기다 썼는데 그거랑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 그치. 그리고 사람들은 이걸 정당하기 위해서 이거 너 직업이잖아 하고 부르는 거야. 그게 너무 심하죠. 굉장히 잔인하지. 근데 우리도 약간 비슷한 이렇게 마루타까지는 아니지만 생동성 실험 그런 거 있잖아요. 아르바이트. 네. 사실 그것도 일종의 이런 게 아닌가. 물론 맨 마지막에 있어서 그냥 부작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긴 하지만 또 인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근데 생도성은 잘못되면 배상금 엄청 물어야 돼 그건. 사람 잘못되면. 이거에 비할 바는 아니다. 그렇죠. 뭐 그런 얘기 우스개로 내가 좀 많이 하잖아. 그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일본 가면 우리 드럭스토어 많이 가잖아요. 네. 뭐 화장품도 사고 뭐도 사고 그런 게 있긴 한데 네. 약을 좀 구매하기 편한 것도 있지만 일본 약이 좋아. 네. 그럼 누가 그러더라고. 역시 인체 실험했던 나는 다르다고. 그렇지. 맞아요. 임상 데이터가 엄청 쌓였을 텐데. 좀 맞아요. 씁쓸한 그런 얘기. 그래서 미키한테 유일한 삶의 낙은 자신한테 관심을 가진 그 요원이 하나 있지. 네. 나샤. 엘리트잖아 여기서는. 그렇죠. 군인이기도 하고 경찰이기도 하고 소방관도 뭐, 하고. 예. 뭐 그런 사람인데 얘한테 내가 너 구해줄게. 약간 이러면서. 뭐 그런 거 아니야? 다양한 최애를 공부하면서 씨. 그렇지. 씨. C1! 아니 그걸 다 외우고 있다는 게 얘는 그러니까 암기력이 좋아 엘리트야. 아니 외워야지. 바로바로 하지. 뭐라. 아니 이게 또 합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야말로 합이 맞아야 되는 건데. 둘이 아주 잘 만났지. 그래서 이제 왜 이런 꼴이 되었나 하면서 이제 지구 회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친구 티모와 사체를 끌어다가 마카롱 가게를 내는데 파산한다. 아 카스테라 가게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기생충에서는 대만 카스테라였나? 맞아요. 그거 하다 망하잖아. 이거 뭔가 빵 가게를 만들어서 망하는 듯한 그런 느낌. 봉준호가 참 좋아한다. 여긴 자꾸 마카롱. 망하게 만들어. 그리고 사채업자 데리우스의 협박. 얘가 이제 그 다른 애들 데려와가지고 전기톱으로 이렇게 써는 걸 좀 보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 뭐 괴로워하는 모습을 약간 즐기는 듯한 스너프 비디오를 즐기는 거지. 그런 어떤 사채업자로 나와서 이제 겁을 집어 먹은 거지. 그래서 이 데리우스의 추적을 피해서 이미 이제 돈을 못 갚을 만한 상황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케네스 마샬, 마크 러팔로 행성 이주 계획에 동참을 해버려요. 이 케네스 마샬 같은 사람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스테레오타입이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런 점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재밌는 거야. 이 사람이 실패한 정치인이잖아. 그치. 선거에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도 권력은 갖고 싶으니까 약간 그런 생각에서 이주 계획을 발표한 것도 있는 것 같아. 약간 일론 머스크 떠오르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지구 상황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환경이 되게 안 좋은 걸로 나와서 이제 선동을 하니까 동참을 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생겼고 그래서 이 위험한 프로젝트에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은 인원들 뭐 국가 단위 정도는 아니겠지만
뭐 한 도시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가게 된 듯한 느낌이야. 전 세계로 따지면 지구를 떠나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 뭐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되고 거기 가서 우리가 새 터전을 이루고 번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번영도 아니고 번식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꽤 많은 사람. 근데 그 선내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진 않지. 그렇죠. 굉장히 작은 공간을 좀 많이 활용하는 면도 있고.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아무런 기술이 없으니까 거기에 안 뽑힐 수 있잖아. 그래서 서류도 읽지 않고 나 익스펜더블 할래.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어. 그러니까 뭔지 몰랐던 거야. 아니 잡 디스크립션은 꼭 읽어봅시다. 아니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제대로 읽어보신 거 맞으시죠? 그렇지. 그렇게 해서 티모도 함께 뭐 승선을 하게 됩니다. 티모는 뭐 비행기 면허를 취득해가지고 거기서도 계속 이제 비행기 조종사로 그렇죠. 활동을 하죠. 그래서 되게 야가 빠진 그런 친구. 동양인은 꼭 이렇게 그것도 그러네. 심지어 한국인이야. 블랙 코미디군. 그래서 4년 반 후에 니플레임에 도착을 했어. 근데 도착을 하고 보니까 뭐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잖아. 네. 여기에 무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치. 그래서 이 공기 중에 미지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미키의 그 마루타가 반복이 되고 그러면서 결국 야외 생활이 가능해지죠. 뭐 산소통 이런 거 없이도 그렇게 된 거지. 그리고 미지의 영역을 탐사하는 중에 행성의 이제 원주 생명체인 크리퍼와 조우를 하게 됩니다. 네. 크리퍼는 저는 딱 봤을 때 곰벌레라고 있죠. 그 미세해서 보이진 않는데 뭐 방사능에서도 안 죽고 뭐 몇천 도에서도 살고 뭐 영하 몇 도에서 살고 뭐 그렇게 생긴 그거 모티브라고 생각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우시카의 오모를 떠올리더라고. 그렇죠. 그냥 엎드려 있을 때는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입은 근데 좀 무섭게 생겼더만. 진짜 조금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오모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고등한 생명체로 묘사가 되잖아. 네. 근데 이제 눈 시뻘개지면서 그렇지. 이제 분노를 이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망한 상태인 거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사실은 알고 보면 나중에 이제 원작 나우시카를 보면은 지구를 정화하고 있었던 걸로 그렇죠. 이제 나오고 뭐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도 그냥 무작정 흉포하게 생겨서 사람 잡아먹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잖아. 아니 그리고 크리퍼가 되게 그 개성을 지르잖아요. 그렇지. 하는 거. 말을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일단은 그 무서워하는 공격으로. 거지. 뭐 아무튼 이 탐사 중에 그 여자 요원 하나가 있었는데 제니퍼. 총을 막 난사하다가 이제 천장이 무너져서 처음으로 이제 사망자가 발생을 해. 얘가 이제 그 카이라고 하는 얘도 약간 고위직인 것처럼 보이지. 엘리트죠. 걔의 연인으로 보이는데 사망한다. 그리고 가임기 여성의 사망에 대한 어떤 책임으로 미키는 칼로리 삭감과 노동시간 증가형을 받는다. 그렇지. 죽어야 될 놈이 안 죽었으니까. 네가 죽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맞아요. 아 그런 말도 참 뼈 아프지 않나요? 네 잡인데 네가 죽었어야지 이거지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크리퍼 샘플 확보 임무가 미키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이때 그 크레바스에 빠져버렸던 거야. 맨 앞에 그 상황이지. 그렇지. 이제 다시 그쵸. 돌아오는 네. 거지. 그 앞에서 구조당하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이 되고 이제 마음을 놓은 거야. 아 씹어먹히면 아플까 뭐 이러고 있다가 빨리 죽여라 이건 거지. 그치. 근데 크리퍼들이 나타나서 안 잡아먹는다. 그냥 막 조금씩 뭐 이렇게 찝적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결국은 얘를 크레바스 밖으로 밀어줘요. 그 엄청나게 많은 크리퍼들이. 살려준 거잖아. 그치. 그렇죠. 그리고 가까스로 뭐 지나가는 차에 또 이제 뭐 올라타서 몰래 무사기한을 하게 돼. 의도한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본부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만에 온 거 아니야. 자기 방에 가봤는데 미키 18이 있다. 욕하는 것 같아. 미키 18이 있다. 그러니까 이미 사망했다고 여겨가지고 벌써 만들어 버린 거야. 근데 미키 18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배트맨이야. 그치. 터프해. 더 배트맨. 아니 그냥 불의한 거하고 완전 배트맨이야. 아 그렇네. 근데 17의 어떤 그런 기억은 그건 못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 크레바스에서의 기억은 없었겠지만. 그쵸. 일부 기억이 없는 거지. 그리고 뭐 일주일 단위로 업데이트한다 그랬나? 업로드한다 그랬기 일주일간 때문에 일주일간 그런 그 사이가 차이점은 없는 거죠. 있겠지. 근데 그런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약간의 차이만 있어도 사람의 이제 개성이 확 그렇죠. 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분기점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고 뭘 하면은 인생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뭐 진짜 그렇잖아. 인연도 바뀔 수 있고 그렇죠. 능력이나 어떤 기억이나 다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다 이해가 되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봉준호 감독의 의도가 있는 거다. 이 모두가 하나하나의 사람이다. 굉장히 소중한 목숨이다. 라는 게 담겨 있는 거죠.
이 난폭한 미키 18은 17을 일단 제거하려고 해. 그래서 막 피하다가 그 쓰레기장 있죠. 네. 이게 뭐지 정확히 뭐라고 부르던데? 리사이클러 뭐 이런 건가? 사이클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사이클러야? 그냥 용광로지 뭐 거대한. 근데 여기서 이제 막 죽이려고 하다가 그 티모가 옥시포졸이라는 거를 거래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돼 우연히. 그냥 어떻게 보면 자동차 휘발유 원에 꺼내서 마약처럼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해가지고 발견하는 게 신기해, 그렇죠? 이게 화염 방사기 연료에서 추출한 아. 마약이라는 거야. 그렇죠. 약간 그런 건가 보지? 신나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딱 본드나 뭐 이런 거 같아. 펀드 정도 되겠다, 그러니까 진짜. 원액 세니까. 그래서 18은 이제 티모를 막 죽이려고 하는데 17이 만류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이게 티모도 안 죽었어. 사이클로에 뭐 빠질 뻔한 상황이었는데 건져준다. 그치. 그리고 이제 18이 이제 위협하지. 너 씨 불면 죽는다. 여기 마약 거래한 거 다 뿌려준다 내가 하고. 그리고 이제 멀티풀이다 하면서 이제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과거에 또 지구 상황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인체 프린트 개발 작업 중에 이게 윤리적인 난관에 부딪힌 거야. 에피소드 재밌던데. 재밌었어요. 그 과학자가 사이코패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4와 3분의 2년 전 상황이라고 나오지. 그러니까 4년 반 걸려서 뭐 니플레임에 도착을 했으니까 그 바로 직전이었는데 과학자 앨런 매니코바라는 사람이 자기를 복제해서 알리바이를 만들고 노숙자 연쇄살인을 벌였던 거야. 그래서 얘를 맨날 집에 있는데 어떻게 얘가 나가냐 이렇게 했는데 복제했구나. 근데 심지어 경찰들이 가보니까 3명까지 만들었다. 셋이서 집에서 잘 생활하고 있더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인체 프린트 금지 여론이 이제 압도적인 상황에 또 마샬이 등장을 한 거야. 이때 이제 익스펜더블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을 하는 거지. 소모품이다. 그러니까 절대 2명이 존재할 수 없도록 강제를 하면서 심지어 지구에선 사용 못하고 지구 밖에서만 사용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딱 1명만. 그러니까 익스펜더블은 딱 1명만 있을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설득을 한 거지. 마샬이 생각해보면 좀 유능한 사업가긴 하네. 이런 상황에서도 막 사업할 기회를 찾고. 아니 선동가죠. 이런 선동가인가?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 우리 정치인 나쁜 정치인을 대입해서 볼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 필요하면 내가 쓰고 뭐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가 이제 그 이주계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아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라도 이제 합의를 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자 다시 현재로 오면은 미키 18은 이제 나샤와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17이 보기에 얘 타인이잖아. 내 여자랑 잘라고 하네. 왜 이렇게 생각해서 막 쫓아가는 상황에 갑자기 이제 마샬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이벤트였죠. 이벤트인데 원래는 마치 이제 뭐 제비뽑기를 하는 것처럼 했지만 의도적으로 얘를 뽑았다. 그런 거죠. 왜냐면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마샬은 엄청 화려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인과 함께. 그러니까. 그리고 스테이크를 미키가 막 허겁지겁 먹지. 그리고 카이가 이제 뒤늦게 이 식사 요 자리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되고 이제 번식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가임기 여성이 굉장히 소중하다. 이런 얘기를 그냥 딱 어떻게 꺼내게 됐는데 카이가 약간 발끈하지. 날 자궁 취급하냐.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제니퍼 아까 죽은 그 연인에 대한 무슨 추모 찬송가로 대충 무마하는 것도 조금 이거 맨 처음에는 추모 기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막 찬송가로 바뀌고 마지막에 이러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끝나잖아. 굉장히 봉준호 감독의 개신교에 대한 어떤 그런 혐오 비판 뭐 이런 그쵸. 것들. 근데 그런 걸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감독들이 특히 연상호 감독 제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계시록이라는 거 아직 뭐 넷플릭스에 올라오진 않았지만 네. 그것도 결국은 또 교회 이야기고 아마도 뭐 당연하겠지만 또 그런 어떤 종교 비판적인 얘기가 줄을 이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한국에는 기독교가 너무 대다수를 차지하니까 찾으려면 그렇죠. 못 찾을 수가 없긴 해요. 뭐 그리고 뭐 성족이랑 뭐 태극기 들고 뭐 나라 살림 기도한답시고 이제 뭐 그런 거. 개신교도 너무 개파가 많으니까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죠. 요즘에 그래서 어떤 목사분 나와가지고 계속 뭐 정광훈이 누구 비판을 하고 사실 정광훈은 앞서서 개신교에서 하고 있더라고. 취급도 못 받던데. 참. 이단이라고 막 맨날 네. 이단이지 하나님 나한테 다 죽어 막 이런 거. 그게 말이 되냐고. 그치. 자 아무튼 근데 이때 미키가 경련이 온다. 사실은 이 식사 자리가 배양육 인체 실험이었던 거야. 그렇지. 그래서 너무 아파하니까 진통제 그거 실험 중인 거 있잖아 빨리 맞췄어. 근데 효과가 없어 더 아파해. 그러다가 이제 마샬이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냐 총으로 편안히 보내주겠다면서 권총을 꺼내요. 근데 옆에서 이제 건이가 아이 뭐야 일파가 말하는데 그러면 내 카페트
피 튄다. 이런 거. 이거 되게 명백한 그냥 개그라서 아주 뭐 웃기거나 충격적이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의도가 너무 이제 뻔하게 보여서 카페트 탓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고 뭐 그런 장면에서 겨우 총에 맞기 직전에 미키 17은 안정이 돼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미키한테 목숨이란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잖아. 근데 자기가 한 명 더 생기고 나니까 그때부터 자기 이 17의 어떤 그 자아를 가지고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의 나밖에 없다. 그런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위태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지. 미키에게만, 관객에게만. 그렇지. 우리 한국 관객에게만. 이제부터는 정말 목숨이 하나밖에 안 남은 상황이 된 거야. 그렇게 이제 가까스로 상황이 일단락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임기 여성의 뭐 어택에 한번 오지. 카이가 그 전부터 약간 관심을 가지긴 했어 미키한테. 이거 카이는 바이야? 바이지. 바이죠. 되게 좋잖아. 선택의 폭이 얼마나 넓어. 뭐가 좋아 이 박쥐 같은 년. 그 하긴 야 평상시에는 친구로 지내다가 잠깐 내 마음이 변했어. 그러면은 그래서 미키를 불러다가 자기 방에서 이제 차를 가지고 이제 플러팅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되게 귀한 건데 너니까 줄게. 맞아, 이거죠. 뭐 이러면서. 근데 미키가 거절을 한다. 아주 올고든 아이야. 나는 나샤가 있어.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방으로 왔는데 자기 방에 가보니까 미키 18이랑 나샤가 그 약에 취해가지고 벌써 해롱해롱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쓰리썸을 제안을 한다. 그리고 가슴팍에다가 17, 18 적잖아요. 그치. 립스틱으로. 그때부터 좀 이상해 보였어. 아니 근데 그 로버트 패틴슨이 워낙 연기를 잘해서 없어도 사실 누군지 구분이 될 정도긴 했거든요. 그렇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친절하게 자꾸 그게 적어주더라고요. 헐리우드 스타일이야. 어. 누구라도 볼 수 있게 만드는 거, 가장 쉽게 만드는 거. 왜냐면 이제 관객의 수준을 그렇게 높게 안 볼 수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 모를까 봐 얼굴에 뺨에 흉터까지 만들어주고. 그래서 저는 그 박찬욱 감독의 이 평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뭐 나온 다음에 뭐 어디다 이렇게 쓴 거야. 아카데미 위원회는 로버트 패틴슨에게 나무 주연상과 조연상을 다 줘라. 그렇네. 뭐 이런 거. 그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뒤늦게 요 또 방에 카이가 또 찾아와. 어쩐지 방문을 안 닫더라고. 방에 들어왔으면 문을 꽉 닫아야지. 안 그래서 닫더라고. 멀티플 사태가 발각이 된 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한 명은 무조건 사라져야 되니까. 그래서 카이는 이걸 보고하러 막 나가는데 나샤가 이제 막 만류를 하고. 카이도 범상치 않은 애도만. 하나는 야, 내놔라. 야, 너 남자나 하나 줘. 하나 줘. 양보해. 막 이러.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호가 되면 하나가 남는 게 아니라 둘 다 죽는 거잖아요. 다 사라지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그러니까. 약속을 해서 하나씩 갖자 이거였죠. 되게 합리적이야. 오로와 너싱이야 이거. 근데 옥신각신 하는 게 지금 되게 물건 취급하고 있는 거랑 그러니까 다름이 없잖아. 다 내 거라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거의 성노예 거래 장면을 보고 있었죠. 그리고 미키 18 같은 경우는 이제 17의 저녁 식사 이야기를 물어보고 그 전말을 다 전해 듣게 되지. 너 그러고 병신같이 가만히 있었어? 막 이런 거잖아요. 배트맨으로서는 내가 견딜 수 없다 이거는. 뭐라고 말했어? 했더니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다고. 미쳤냐고 막 이런 거죠. 경로를 한다. 그렇지. 거기다 있었잖아 하면서 멀뚱히 뭘 하고 있었냔 말이야 하면 다그치는 거지. 그러고 이제 마샬의 투나잇 쇼라는 게 이제 선내 방송인데 뭐 이렇게 토크쇼 같은 거 이것도 약간 선동의 느낌 뭐 그런 게 좀 강하지. 그러니까 선내 생중계 중인데 행사에 굳이 되게 거대한 바위 하나를 채취해 왔어. 근데 이거를 썰어서 그 단면에다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선원 이름을 새기겠다.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면서 또 으쌰으쌰 하는 거지. 이 쇼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 선동하는 게 딱 누구 떠오르게 하네. 미국에 계신 분. 그렇죠. 자 이때 근데 바위 구멍 안에서 크리퍼 새끼가 등장을 한 거야.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일대 혼란에 빠지는 거지. 이때 이제 미키 18은 마샬한테 총을 쏴. 그리고 17은 야 너 어차피 너는 손으로 잡아도 상관없잖아. 그 맨손으로 크리퍼를 잡게 해. 결국 이제 크리퍼 한 마리는 이제 난사당해서 사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 마리가 또 있었지. 얘는 마루타용으로 생포가 됩니다. 그치. 예. 요것 때문에 이제 위기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냥 미개한 생명체 취급을 하다 보니까 위기가 위기인지를 몰랐던 거죠. 이 지구인들은. 자 선내 감옥에 이제 미키 17과 18가 나샤까지 이제 갇혀 있어. 감옥도 엄청 조그맣잖아요. 무슨 캡슐 호텔. 그냥 그 유기견 그 담아놓는 그런 감옥 정도던데. 그러게. 그런 정도로. 그리고 이제 미키 17로부터 이제 그 정보를 전해 듣게 돼. 크리퍼 애들이 날 살려줬다. 뭐 그런 사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짐승이라고 볼 수만 없는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기억을 다시 되짚어 보니까 걔네들이 날 배웅해 줬던 것 같기도 해.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때 이제 티모가 등장을 해서 자기 데리우스 부하가 쫓아왔다. 협박을 당했다. 미키 너를 13조각 되는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면 난 살려주겠다더라. 그래서 막 이제 미키 17이 이제 테이저건을 맞고 이제 전기톱을 막 썰리기 직전에 18이 나서 내가 죽을게 그냥. 야 나 썰어. 이렇게 했는데 다가오니까 그 간수인가요? 그 여차저차 팬 다음에 이제 탈옥을 하게 된다. 그렇지. 그리고 밑에 그 나샤도 엘리트인데. 그럼. 그래서 티모를 제압해서 이제 전기톱 너 한번 썰려봐라 하는 상황에 요 선내에서 보안부 애들이 출동을 해서 여기 있는 사람 모두 다 검거가 됐죠. 그래서 다 끌려가요 마샬 앞으로 호송이 되는데 사령부라고 이제 표현이 되잖아. 요 가는 도중에 바깥을 내다보니까 정말 수백만 마리 크리퍼들이 이 본부를 둘러싸고 있는 거야. 이상하잖아. 그렇지. 근데 잡아온 크리퍼로 막 실험을 하고 요거는 이제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건이는 일파는 꼬리를 잘라서 이제 갈아낸 다음에 요게 뭐 소스다 뭐 이러면서 막 그런 거. 이 소스가 너무 맛있대. 사실 이게 이제 현 사태의 원인이 되는 거지. 소스 귀신이잖아. 일파는 소스 얘기밖에 안 하잖아. 소스가 맛있으면 모든 음식의 맛이 달라진다고 맨날 소스 했어. 근데 진짜 어떤 문명의 상징 같은 게 소스 아니야? 그렇죠. 원래 그냥 먹는데 뭔가 더해지는 느낌이니까. 조미료 소스 그런 거죠.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식량을 영양분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소스는 불필요한 걸 수도 있어. 그렇잖아. 그냥 맛을 더 좋게 하고 다르게 하는 이런 용도잖아. 그런데 이게 요 상황이 오니까 이건 사치인 거야. 근데 그걸 계속 즐기고 있고 여기서는 새로운 소스를 발견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식량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이 없는 존재로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굳이 그 꼬리를 잘라서 갈아 마시고 이런 느낌. 그러니까 나는 문명을 가진 문명인이고 너희는 비문명인이다라는 어떤 선언처럼 보이고 그게 이 독재자가 가진 어떤 그런 이분법의 본질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또 저게 가축이면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그 살인가스로 한 방에 다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치. 그게 이제 허용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멀티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미키들을 너희들 둘 중에 하나만 살려줄게. 뭐 이런 식의 이제 게임을 건 거지. 그 다음에 뭐 크리퍼 살인가스 아까 얘기 나온 거 네. 이게 뭐 개발이 돼서 쟤네 다 금방 죽일 수 있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과학자 한 명 여자가 있는데 약간 미키한테 친화적인 사람. 그렇죠. 얘는 그 크리퍼의 그 소리를 분석을 해봤더니 얘네가 일정 패턴이 있더라. 그래서 이게 언어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 통역기를 제작을 했어. 생각보다 잘 작동하더라고 나중에 그래서 보니까. 크리퍼가 생각보다 지능이 높을 수 있다. 뭐 그런 설도 제시를 하죠. 그리고 결국은 그 잡아온 꼬리 잘린 크리퍼는 그 용광로행에 처하려고 하는데 나샤가 그 밧줄을 입으로 물어서 버티고 있는 거지. 그치. 아 이제서야 조용해졌네라고 하잖아요. 나샤가 그때 엄청 떠들었잖아. 그러니까 저거 하나 죽는 게 뭐야라고 했는데 그 정말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죠. 사실 마지막에 또 페이크도 있긴 했지. 그렇죠. 큰일이 안 났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거.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스를 살포하기 전에 마샬이 미키한테 게임을 제안을 해요. 17하고 18하고 폭탄을 다 장착을 한 다음에 너희 나가서 크리퍼 꼬리 100개 먼저 잘라오면은 걔만 살려주고 나머지 폭사시킬 거야. 그리고 이제 통역기를 받아서 외부로 나간 미키 17이 가장 거대한 크리퍼와 마마 대화를, 크리퍼. 대화를 시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마 크리퍼와 이 통역기로 말이 어느 정도 통하죠. 그랬더니 거기서 이래. 조코를 내놓아라. 뭐 이런 거잖아. 뭐 내놓지 않으면 누나이가 내수를 폭발시키겠다. 갑자기 웩한 소리 내더니 이게 니네 뇌수까지 다 터트릴 수 있는 정도다. 뭐 이때는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거든. 근데 나중에 진짜 얘기하는 뭐, 게 고막이 터져야지 왜 눈알이 터지냐고 따지는 게 좀 웃기긴 했어. 아 그리고 애기가 까르륵 하는데 전혀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하나 더 조건을 걸지. 니들도 하나 죽였잖아. 그러니까 너네들 중에서도 한 명이 죽어야 돼. 이렇게 조건을 걸어요. 근데 본부에서는 이 상황이 그 영상하고 음성으로 가긴 하는데 이게 전파가 안 좋아. 그치. 크리퍼들이 몰려서 그런지 뜨문뜨문 전달되고 있어. 그래서 이제 대화가 어떻게든 가능은 하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 이제 마샬이 또 공명심이 발휘가 됐는지 자기가 나서서 외계 생명체와 이제 소통을 하러 나가요 직접. 쇼를 하러 가는 거지. 그치. 그렇죠. 근데 얘 생각은 그거였어. 대화를 한 다음에 가스로 쓸어버리려고 하는 계획이었지. 맞아요. 그래서 군대와 함께 출동을 해서 밖에 나가. 그랬더니 크리퍼들도 다 알고 있어. 제일 큰 놈이 대장이라고 이제 지구인 방식으로 생각을 한 거잖아. 네. 걔를 죽이면 되겠다라고 하니까 다 무슨 회오리를 만들어서 감싸잖아. 그치. 페이크를 주는 거지. 네.
그래서 마마 크리퍼를 위장을 한다. 17 같은 경우는 그 조코 꼬리 잘린 아이를 해방하기 위해서 수신호로 C3를 보낸다. 이게 Bring the Baby 체위였다. 그렇지. 나샤만 알아들은 거죠. 알아들었어. Bring the Baby. 어떻게 하는 거야? 몰라. 하면은 애가 스풍스풍 나오나 보지 뭐. 자, 이렇게 해서 전달이 됐어. 나샤 혼자 그 캐치를 하고 크리퍼를 구하고 이때 경호팀도 각하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셨죠. 그래서 마샬에게 이제 반기를 들고 이제 마샬 나가 있으니까 부인인 일파를 제압을 한다. 뭐 그런 상황이죠. 결말 같은 경우는 이제 조코를 돌려주는데 이제 성공을 한 다음에 미키 18이 돈 배들지 마샬한테. 그래서 자기 버튼을 자기가 눌러요. 어. 망설이긴 해. 아 그렇지. 끝인데 자기는. 그치.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지. 이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스스로도 그렇게 장악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과 함께 자폭하면서 눈에는 눈 미션도 클리어를 한다. 역시 배트맨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에필로그가 이제 6개월 후 봄이에요. 나샤는 위원이 되었어. 이게 된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정치가 또 양극단으로 돼가지고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이거 중재를 해야겠다. 어. 뭐 좀 실력 있는 엘리트였다. 말 잘하더라고 중간에 보니까. 그 티모 같은 경우는 그 데리우스 부하를 제거를 했어. 제거를 한 다음에 재판정에서는 자기 정당방위였다. 이거 라고 너무 또 좋아. 야부리를 털어서 살아남는다. 근데 무죄를 받아. 정당방위 맞지 뭐. 맞긴 맞아요. 우리는 정당방위 해도 다 잡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좀 정당방위에 관대한 나라잖아. 그쵸. 총기 사용도 되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치. 한국에서는 정당방위 인정받기 정말 힘들고. 그렇죠. 그 제일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집에 빨래. 들어온 도둑을 빨래대로 때려 잡은 거야. 음. 근데 무슨 식물인간 상태가 됐는지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은 유죄를 받았어요. 그게 그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가 성폭행 당할 뻔했나? 맞아요. 그런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거예요. 빨래대로 뭐 막 과잉 습했다고. 뭐 아니, 얼마나 서 대응이니까. 뺐겠지. 네, 그런 거죠. 그런 거 뭐 판사들이 뭐 아나. 그런 것도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기공식 같은 게 이제 나오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때 미키가 잠깐 꿈이라는 건 나중에 나오고 여기서는 아직도 일파가 있구나 그냥 그런 정도의 상상처럼 보이기도 하고 현실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일파가 마샬을 프린트를 하는 거야. 다시 부활을 시킨 거지.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꿈이구나 하는 걸로 이제 간파를 하면서 꿈에서 이제 선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이 버튼을 하나 주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그 바이오 프린터를 터트리는 빨간 버튼이었죠. 예, 그런 버튼이었고 크리퍼랑도 이제 교류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뻥카도 칠 줄 아는 종족이었다. 그렇지. 예. 그냥 소리만 지른 거였다.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는 터지지 않는다. 근데 이것이 바로 지성이 있다는 증거지. 그런 거죠. 그런 게 이제 뭐 유머라든지 이렇게 어떤 거짓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그런 어떤 징표처럼 보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제 공존하는 것처럼 보이고 미키 17이 자막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네. 딱딱딱 계속 돌아가는 게 나왔죠. 제목으로 17하고 18에서 왔다 갔다 거리던 이 숫자가 반즈, BARNES로 바뀌면서 이 영화가 끝이 나지. 미키 반즈 이렇게 딱 이름이 뜨면서 끝나죠. 이게 초반에 이름이 나왔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 나왔어요. 뭐 미키 1, 2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죽는지 계속 나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미키 반즈라는 이름이 나온지 그게 기억이 반즈는 안 나왔어. 나더라고.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불릴 이유가 없었던 그러니까 거지. 그래서 이게 기억에 사라진 것 같아. 네. 근데 반즈라고 이제 뭐 불릴 수밖에 없는 한 명의 어엿한 인간이 되었다. 이제 다시는 프린트를 안 하게 됐고 그 목숨 그대로 계속 늙어갈 테니까. 나샤가 그래서 자기 혼자만 늙는 게 너무 억울해서 이 프로젝트를 중지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 것도 있지. 자기 혼자 늙으면 좀 그렇지. 뭐 그렇게 마무리가 돼. 그러니까 너무 해피엔드로 끝나서 이게 복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긴 했어요. 그러니까 깨는 부분이 없는 거야. 뭔가 뒤통수 얼얼한 느낌을 좀 주고 그러니까 관객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영화를 만드는데 굉장히 능한 감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정말 헐리우드 스타일로 만들었어. 그러네. 네, 그래 너무 알기 쉽게 만들었고 너무 악인을 묘사하고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그냥 많이 봤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뭔가 그런 어떤 입체적인 면을 다 제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나쁜 놈이잖아. 원작도 이렇게 끝나나? 저도 오래전에 봐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공전을 했던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느낌 비슷해요. 해피엔드로 끝났던 것 같긴 해. 저는 그래서 이번 작품 딱 보고 나오면서 그러니까 보기 전에도 옥자보단 나아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옥자의 그 전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옥자보다는 괜찮긴 했는데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많이 아쉬웠고 우리가 원한 거는 이런 게 아닌데 본감독님. 그러니까 설국열차만 봐도 계속 깨나가잖아. 네. 원작이랑 또 달리하는 장면들도 굉장히 많아지기도 했고. 근데 이 작품은 사실은 그런 점 없죠. 해피엔딩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니까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 저 독재자는 제거될 것이며 뭐 미키는 행복을 찾을 것이며 그 사랑은 이루어질 것이 뭐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굉장히 그냥 우화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메시지에 힘을 줘서 그냥 굉장히 오락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이기 편한 그런 작품을 구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뭐 1,000몇백억이 들어갔는데 이 정도 해줘야지 또 어렵게 또 기생충 같은 거 만들 수 없잖아. 막 송강호 출연했으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은 진짜 많이 했거든요. 로버트 패틴슨이 연기를 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감칠맛 나는 근데 그런 연기가 없어. 근데 우리한테만 감칠맛 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약간 송강호가 했으면은 그 페이소스와 유머가 훨씬 더 한국인이 받아들이기 편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막 그치. 정말로 네. 관객들이 막 웃기도 하고. 근데 그러지 않았던 거는 명백히 미국 영화이고 뭐 그런 느낌에서이지 않을까? 미국인들은 많이 웃지 않았을까 혹시? 아 그럴 거라고 그럴 것 내가 얘기했잖아. 같아요. 뭐 송강호 했으면 뭐 그런 얘기도 했잖아. 뭐 야 너 18이야 하면서 강호 17? 안 17이야. 나 17이야. 너 어디 가는 거야? 막 하면서 나중에 리메이크하면 되겠네. 네가 내 방에 왜 가? 막 하면서. 어이가 없네.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아 근데 그 수많은 크리퍼와 뭐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헐리우드 자본이 필요했고 네. 그건 송강호가 할 수 없다. 재미는 있겠다, 이래 진짜. 그러니까요. 너 뭐야, 막. 나 17이야. 저 요번에 한 줄평을 좀 준비해 왔으니까 먼저 해볼게요. 기생충은 본 감독, 미키 17은 패틴슨. 그래요. 그냥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나마 로버트 패틴슨이 연기를 잘해서 저 정도까지는 끌어나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봉준호 산 소금이 좀 덜 들어간 양품 SF 극. 리플레이 형성으로 간 게 4년 반 정도였나? 근데 이 작품도 거의 그 정도 기간 아니에요? 22년에 촬영하고 뭐 이랬으면은. 그랬나? 잘 그 몰라서. 정도까지는 아니죠. 아니 각본을 더 전에 쓰고 뭐 이랬다면은. 왜 그걸 갖다가 왜 억지로 갖다 붙이려 그래? 왜 뭐 월드컵이라도 하시게? 4년 반 동안 헐리우드로 착실하게 갔다. 뭐 너무 헐리우드 스타일이다 이거지. 잘. 이거 만약에 봉준호란 이름을 빼도 모를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그래요. 송강호도 안 나오고. 그놈의 송강. 아쉽다. 저는 그래서 그랬어요. 맞아요. 나오면서 역시 송강호 씨가 빠진 본 감독의 영화는 약간 매가리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다음에 더 재밌는 거 만드시겠지 뭐. 나뭐 크리퍼 너나 구해줬잖아. 자 다음 예고할게요. 다음 화도 한다는 거지. 그러게. 다음 화는 저희가 작가분을 초대했습니다. 아주 모시기 힘든 분이었고 인터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누굴까? 대단한 분이 오신다고요? 깜짝 놀랄 만한 분이 오신답니다. 꼭 좀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 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A 플랫. 끊어버리네.